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과학원 기영입니다. 아무리 약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치명적인 약점 한두 개 정도는 있는 편이죠. 도저히 쓰러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인물조차 약점을 노리기만 한다면 아무리 약한 히어로라 할지라도 단번에 쓰러뜨리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과연 어떤 인물들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CU 최고의 미남 윈터 솔저입니다. 굉장히 훤칠한 외모와 뛰어난 전투력을 지니고 있지만 세뇌 코드를 읽어주기만 한다면 그 어떤 인물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수하로 부리는 것이 가능한데요. 본인 역시 세뇌당한 사실에 큰 트라우마를 느끼고 있으며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청산하기 위해 일일이 사람들을 만나 속죄하고 있었습니다. 와칸다에서 생활할 당시 세뇌 코드로부터 해방된 모습이 등장했지만 정부는 완벽히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권유하고 있었는데요. 비록 힘든 여정이었지만 자신의 과오를 털어버리고 샘과 함께 파티를 즐기는 모습은 버키의 팬이라면 가슴 뭉클한 장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페이즈 4의 합류 예정인 블레이드입니다. 뱀파이어인 만큼 강화된 신체 스펙을 지니고 있으며 태양빛의 면역이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식성은 뱀파이어와 똑같은 편으로서 먹고 살려면 인간의 피를 마셔야 되는 핸디캡이 따르고 있는데요. 인간을 죽이는 것을 극도로 지향하는 편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든 혈청으로 대체하고 있지만 혈청이 불안한 것인지 항상 고통을 느끼며 식사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또한 불사신과 다름없는 다른 뱀파이어와는 달리 인간의 수명과 비슷하다는 것 또한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MCU에서는 또 다른 대체품을 찾을 수 있을지,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1을 개량한 아이언 몽고입니다. 당시 신형 아크 리액터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마크 3를 압도적으로 제압했으며 슈트를 파괴시키는 등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몰아붙였는데요. 실제로 지금까지 아이언맨 슈트를 맨손으로 파괴했던 인물은 타노스와 토르 정도가 유일했습니다. 빈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구형이었기 때문에 성층권에 진입하자 슈트가 얼어붙으면서 동력이 꺼지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다만 아이언맨 슈트에 비해 비행 고도가 낮다 뿐이지 지상에서는 충분히 강력한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빈결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토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도 관리자가 애초에 삭제했겠죠? 샘 스파 3편 보스로 등장했던 샌드맨입니다. 속성 캐릭터가 그러하듯 반대 속성에 굉장히 취약한 편으로서 스파이더맨의 타격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편이었지만 물탱크 공격 앞에선 허무하게 리타이어 되었습니다. 또한 해리의 공격에 유리가 되면서 와장창 데미지를 입게 되었는데요. 모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망시키는 것은 불가능할지언정 한번 리타이어 되면 다시 부활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불과 소음에 약한 베놈입니다. 엄청난 힐링 팩터와 불사신에 가까운 수명을 지니고 있지만 비행기 소리에 괴로워할 만큼 너무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MCU에서는 베놈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토니가 동굴에서 개발했던 화염 방사기를 달고 있는 마크 1, 헐크를 기절시킨 음향대포 소니 캐논, 비행하면서 음파 공격을 시전했던 워머신, 수십 마리의 아웃라이더를 학살했던 워머신의 네이팜 등 엄청난 화력과 소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층간소음으로 베놈을 죽일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항상 날 것만 먹는 습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 편에서는 어느 정도 적응한 것으로 보이지만 초콜릿이 없다면 꽤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엑스맨의 최강자 매그니토입니다. 철은 현대 문명에서 배제하기 힘들 정도로 거의 모든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무력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힘든 편인데요. 다만 매그니토를 대비해 모든 총기류와 무기를 플라스틱으로 제조하자 주변 차량을 집어던지는 공격 외에 모든 전략이 막히는 등 위력이 거의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었으며 철이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일반인조차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코믹스에서 아이언맨은 자기장이 통하지 않는 슈트까지 개발했었죠.
있겠죠. 다만 워낙 섬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철분 주사를 맞은 것만으로도 매그니토의 표적이 될 수 있으며 펜의 철분을 이용해 감옥을 파괴하고 발판을 만들어 날아다니는 등 아주 제대로 철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아포칼립스에 의해 능력이 증폭되면서 지구의 자기장까지 다루는 등 거의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과연 MCU로 넘어올 매그니토를 대항할 자는 누가 있을까요? 거의 약점이 없을 것 같은 원더우먼에게도 약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성이 수갑이나 쇠사슬을 채우게 되면 능력을 잃게 되는데요. 이는 원더우먼을 만든 윌리엄 몰턴이 부여한 설정으로서 서프러제트를 이끌었던 에멀린이 여성 인권을 위해 강연한 뒤 붙잡혀갔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모습을 원더우먼에게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에멀린의 모습은 윌리엄에게 큰 자극이 되었는데요. 과거 린다가 맡았던 영화에서는 자주 등장했으나 게일 가돛 버전에서는 크게 묘사되진 않았습니다. 또한 거짓말 탐지기의 최초 발명가로서 원더우먼이 사용하는 진실의 올가미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DC 최고의 히어로 슈퍼맨입니다. 슈퍼맨의 약점은 너무나도 유명한 크립토나이트인데요.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 아예 평범한 인간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희대의 사기템입니다. 배드슈에서는 월드 엔진이 파괴된 후 발견된 방사능 물질로 등장했으며 지구에 적응하면서 강화된 크립토인들을 다시 약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리턴즈에서는 평범한 인간들에게 죽도록 얻어맞는가 하면 배드슈에선 세면대에 맞고 기절하는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다만 의지력 하나만큼은 엄청났기 때문에 크립토나이트 광석을 우주로 날려버리거나 둠스데이에게 크립토 창을 찔러 처치하는 엄청난 위험을 과시했습니다. 크립토나이트 탄생 배경이 매우 재미있는 편인데요. 슈퍼맨 역할을 맡은 배우가 휴가를 가고 싶을 때 만든 설정으로서 크립토나이트에 슈퍼맨이 약해졌다고 언급한 뒤 다른 배우가 신음소리만 냈었다고 합니다. 고차원적인 도르마무에게도 약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간인데요. 다크 디멘션은 시간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에인션트 1은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었으며 스트레인지는 무한 루프를 이용해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스트레인지의 무한 루프는 많은 가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다크 디멘션과 타임스톤은 서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무한 루프를 건 스트레인지가 도르마무와 극상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서로 간섭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존재였다면 눈치채지 못했을 무한 루프를 알아차린 것만 해도 얼마나 막강한 존재인지 알 수 있겠죠? 거의 단점이 없을 것 같은 드렉스 역시 젖꼭지가 민감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로켓이 만든 제트팩을 착용하지 않은 건 역시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요. 밀라노십에 매달린 채 온갖 나뭇가지에 부딪힐 때에는 어떻게 버틴 걸까요? 굉장히 예민한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상의 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옷을 입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때 바티스타는 드렉스의 솔로 무비 제작을 요청한 바가 있었는데요. 솔로 무비가 제작되면 예민한 그의 비밀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MCU 최고의 히어로 헬라입니다. 다른 아스가르드인들에 비해 영생을 누릴 수 있으며 혼자서 토르와 발키리 및 아스가르드 군대를 상대로 무쌍난무를 찍는가 하면 끊임없이 에너지가 증폭되는 최고의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헬라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 약점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히어로와 빌런들의 약점이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하기 마련이며 빌런들을 물리치기 위한 뛰어난 두뇌전과 약점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까지 영화의 재미를 한층 끌어올려주는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이터널스와 스파이더맨,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어떤 매력적인 인물이 등장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